수연은 느꼈습니다. 그 손길을.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그리고 아래로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전신에 전해지는 알 수 없는 떨림. 저기요. 거기는. 그녀의 허리는 버틸 수 없는 자극에 새우등처럼 휘었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한순간 멈추었다 다시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의 속삭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성 전용 마사지샵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 50대 중반, 홀로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 딸은 독립했고, 남겨진 집에는 고요와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낮에는 일에 파묻혀 있고, 밤에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설렘도 따뜻함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의 권유로 여성 전용 마사지샵을 찾게 되었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몸도 풀리고 마음도 편해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련은 그곳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 따뜻한 조명,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정갈이 준비된 작은 침대.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이는 40대 중반의 남성 테라피스트, 민호. 여성 전용이라고 했지만 특수 테라피를 맡는 남성 직원이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착한 태도와 차분한 목소리가 조금은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숨을 고르시면 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손을 얹는 순간 수연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어깨에서 시작된 손길, 천천히 내려오는 움직임, 마치 오래된 얼음장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근육이 풀리는 게 아니라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려버리는 느낌. 호흡을 깊게 해보세요. 내쉬고 들이마시고. 민호의 말에 따라 숨을 내쉬자 그동안 삼켜왔던 외로움까지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긴장을 푸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련은 느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오래된 고독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전신에 전해지는 알 수 없는 떨림. 수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오래 붙잡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단순한 마사지라면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아로마 향보다 강하게 스며든 건 서로의 호흡이었습니다. 민호의 손길이 한순간 멈추었다 다시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벽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수연에게는 멈춘 듯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첫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조차 그 따뜻한 손길이 등 뒤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수연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처음처럼 떨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향이 다시 한번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덜 긴장하신 것 같네요. 민호의 말에 수연은 수줍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은 어깨와 목의 긴장을 푸는 세션이었습니다. 민호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압박을 주고 풀어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칭도 조금 하셨죠?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 몸을 기억해주는 사람, 내 하루를 신경 써주는 사람, 그게 단순한 직업적 태도임을 알면서도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등을 따라 내려오는 손길, 허리까지 이어질 때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 이상하게 마음까지 편안해져요.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엔 위로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갑자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이혼하고 나니까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민호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마음이 지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한마디에 수연의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울컥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냥 마사지 받으러 왔을 뿐인데 민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두세요. 오늘은 그냥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그 순간 등을 따라 내려가는 손길이 마치 오래된 상처까지 어루만지는 듯했습니다. 수려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감각이 몸을 넘어 마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묘한 전율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민호는 작은 파스를 손목에 붙여주었습니다. 여기가 많이 긴장돼 있어서요. 조심하세요. 그 짧은 접촉조차 수연의 온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파스의 차가움보다 그의 손끝의 온기가 더 강하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손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파스, 그 위에 남은 감각,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세 번째 방문. 수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곳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의 끝에 다시 만날 그 방을 떠올렸습니다. 버스 창밖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회사의 지루한 일조차 견딜만 했습니다. 오늘 저녁 그 따뜻한 손길을 다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날 방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친밀했습니다. 민호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사실은 하루 종일 여기 올 생각만 했어요. 말을 내뱉고 나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의 손길은 더욱 세밀했습니다. 어깨와 등, 팔과 손목까지 그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수연은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야. 잠시 쉬는 틈에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많이 힘드세요? 수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혼자 있다 보니 가끔은 숨조차 막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편안히 계시면 돼요. 그 말에 수연은 순간 울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등을 따라 내려가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시술이 끝나갈 무렵 민호는 작은 파스 대신 직접 그녀의 손목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손,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네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아로마 향보다 짙게 번진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은 한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녀의 귓가에는 그날의 목소리와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는 중이야. 비 오는 밤. 수련은 평소와는 다른 마음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혼자가 더 싫었습니다. 늦은 시간. 마지막 고객.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창밖 빗방울 소리가 잔잔히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음악, 익숙한 향기. 그러나 오늘은 모든 것이 유난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늦게 오셨네요. 내 집에 가기 싫어서요. 수리언의 말에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해드릴까요? 그 제안은 단순한 친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연은 알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깊게,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다시 어깨로. 민호의 손길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내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호흡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거지? 손끝이 멈췄다. 움직일 때마다 몸속에 알 수 없는 전류가 흘렀습니다. 아로마 향보다 더 짙게 번지는 건 서로의 호흡이었습니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연은 눈을 감은 채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 속에서 서로의 숨결만이 이어졌습니다. 민호의 손길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더 깊이 파고드는 듯한 감각. 수련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눈을 뜨자 민호의 시선이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수연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이미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선을 넘어섰음을. 비가 멈춘 새벽,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마사지샵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면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말없이 바라봐주는 눈빛. 그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호의 목소리, 늘 듣던 인사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자 민호의 손길은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느끼는 감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 위에 올려진 손, 등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온기. 그 순간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민호의 물음에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덕분에. 단 네 글자. 그러나 그 안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안부를 묻는 말조차 심장을 울리는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로마 향이 은은히 퍼진 방 안. 그러나 그녀의 귀에 들리는 건 민호의 호흡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버린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날 시술이 끝나고 민호는 수건을 건네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너무 무리되진 않으셨나요? 수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은 너무 좋았어요. 그 대답에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불안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관계일까? 고객과 시술자? 아니면 이미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 밤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설렘이 뒤섞여 심장은 한시도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행복한 시간은 늘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설레는 마음으로 마사지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저 손님, 여기 자주 오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저 테라피스트 유독 저분한테만 친절하지 않아? 수연은 귓가를 스치는 소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민호는 그녀의 표정에서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수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긴장돼서요. 시술이 시작되었지만 그날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길이 이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렘이 아닌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들킨 건 아닐까? 사람들이 눈치챈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민호는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괜히 누님을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네요. 그 말에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온 거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때론 더 큰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처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아로마 향마저 묘하게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술이 끝난 뒤 민호는 조용히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잠시 쉬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수려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싫어요. 저 여기 오고 싶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하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 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수려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려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붉어진 눈과 떨리는 입술,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민호 없는 일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모른 척하면서도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수려는 매번 그 시선을 견디며 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르는 이 발걸음이 혹시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방 안은 이상하게 더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우리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수려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님이 더 힘들어 하실까봐.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속마음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은 달라졌어요. 웃을 수 있게 됐고,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겠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누님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언젠가 더 큰 상처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서로의 숨결만이 이어졌습니다. 수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그 순간 민호의 손길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 해도 이 시간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더 깊이 전해지는 감정. 그것은 이별의 고통이자 또 다른 시작의 신호 같았습니다. 그날 수연은 방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그의 눈빛이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남긴 따뜻한 온기. 그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다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던 기억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